네, 한은 총재님, 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지금 대단히 민감한 정치 현안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접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임명 문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말이죠. 대단히 부적절한 은행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혹시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급한 것은 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할 때 그 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무총리께서 탄핵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 뒤도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우려가 신평사를 중심으로 또 국제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서 국무위원들이 그때 발언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옹호를 한 것이죠. 의견을 그렇습니다. 개진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 그 우리 총재는 말이죠.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뭐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비춰지거나 오해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대단히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적절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외 신인도 뭐 경제 안정 이런 사안을 들어서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외 신인도나 경제 안정 문제가 정치의 주요 현안들이 여기에 무관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언행을 한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결과를 빚히고 그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죠? 다양한 외적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7조에는 말이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또 공무원의 중립성을 하는 그런 법은 많지는 않아요. 한국은행법은 별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또 헌법 외에도 자체법으로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렇게 다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두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은행 총재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런 우려를 박 의원뿐만 아니라 한은의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 뭐 여러분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한은 총재를 하는 이 기간 중에 아마 지난번 계엄 사태 이후에 한 달 정도를 빼고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 그다음에 재정에 관해서도 제가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한 게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발언 이후에는 제가 요 말만 끝내겠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저는 누군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자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너무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단히 불적절한 영역에 들어가셨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번 그렇게. 다시 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명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민주당 지도부는 다 임명할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다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대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고 황당 어불성설.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 안 할 것. 당시 기동민 대변인, 과도기적 체제에서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는 인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민주,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된 인준 거부. 그리고 박범계 의원 당시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행도 안 되는데 대행이 임명할 불가피하니 뭐니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신 거예요. 민주당도 이렇게 그 당시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더욱이나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행도 안 되는데 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넌센스, 이건 있을 수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그 직분에 맞는, 그 소임에 맞는 은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정치적인 오해를 빚을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곤란해진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고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총리가 탄핵된 이후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제 커맨더인 취급으로 있고 있는 사람이 흔들려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이던 그 나라의 이 맞고 갈 이 취입을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겁니다. 불건적 행위를 그에 대해서 옹호하고 편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한 것은 그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탑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